어느 순간 치아가 흔들흔들 다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잇몸이라는 용어를 치은도 잇몸이라고 하고 치주도 잇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은과 치주는 치과에서 쓰는 용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림은 못 그립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뼈에 박혀 있어요. 치아는 이렇게 박혀 있고 이렇게 치주인대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뼈. 여기 뭡니까? 뼈. 여긴 뼈입니다. 치주골이라는 뼈예요. 그리고 치주인대로 치아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연결되는 부분, 요 부분이 백악질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피부처럼 살이 덮여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점막이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치은. 흔히들 잇몸을 요걸로만 알고 계세요. 그죠? 치은 하면 입안에 빨간색이 보이니까 요것만 치은 잇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요 잇몸, 뼈, 백악질, 치주인대 이 네 가지가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잇몸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뼈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잇몸은 딱 이 부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치대 다니기 전에는 이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입안에 들여다보면 그냥 빨간 살만 보이니까 아, 보이는 게. 그 보이는 부분이 잇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뼈까지 포함한 부분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피부는 그냥 뼈에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잇몸이 녹았어요. 잇몸이 내려가요. 이런 말들 나이 드시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점막이 내려가는 걸까요? 뼈가 내려가는 걸까요? 뼈가 내려가는 거. 그렇죠. 이때는 잇몸이 내려가요 의미는 이 살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뼈가 내려가니까 붙어있는 점막은 그냥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뼈. 뼈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뼈가 왜 내려가죠? 뼈가 비어서 점점 내려가는 건가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노화입니다. 노화. 나이가 들면서 뼈는 무조건 녹아요. 녹아 내려가요. 왜? 골다공증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뼈도 나이가 들면서 녹아 내려가는데 우리가 양치를 제대로 안 하면 이런데 음식물들이 많이 끼잖아요. 이런데. 그리고 치석 들어보셨죠? 스케일링하는 치석. 치석이 음식물이나 이런 치태에다가 세균이 막 엉겨붙고 그리고 입안에 그 침에서 나오는 칼슘이랑 인이 막 엉겨붙은 진짜 돌덩어리예요, 치석이. 그럼 치석이 여기 막 껴서 균이 사는 곳이 돼요, 여기가. 그럼 이런 치석이 이런 데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치석은 균이 사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균이 막 독소도 뿜어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점점점 이 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치아에 생기는 문제보다는 이 형태 보세요. 땅에 나무가 박혀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땅에 나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뼈에 치아가 박혀 있는 형태인데 생각해 보세요. 땅이 막 무너져요. 땅이 막 녹아 내려가요. 그러면 이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다가 뽑혀버리겠죠. 똑같아요. 이렇게 뼈가 녹아 내려가면 치아가 흔들흔들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뼈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이 치아가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노화로 인해 뼈가 약해지면서 내려앉는 게 있고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녹아서 또 내려앉는 게 있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런데 이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우리가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거나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걸 잘 안 쓰시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손으로 우리가 집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치과에 가서 꼭 스케일링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돌덩이들, 치석은 손으로는 절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 무엇으로도 제거가 되지 않아요. 정말 무슨 치과에서 긁어내는 그 기구 같은 뾰족한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은 그걸로 집에서 하실 수 없잖아요. 치과에 가셔서 치석 제거도 하고 한마디로 세균들, 염증 조직들을 걷어내셔야
뼈가 녹아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뼈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치아와 잇몸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뼈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임플란트 시술을 때도 뼈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뼈가 제일 중요하겠죠. 요 빨간 부분은 점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잇몸으로 알고 있던 부분. 점막, 잇몸살이라고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거는 잇몸뼈, 이건 잇몸살. 우리가 치아가 이게 빠지는 거잖아요.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여기가 빠지고 나면 어쨌든 여기가 뼈가 좀 더 올라와서 차게 되고 이렇게 매끈하진 않고 뭐 약간 이렇게 움푹하게 있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 건 이 점막에 심는 게 아니라 뼈에다가 이렇게 나사 모양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치아랑 똑같이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임플란트도 뼈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때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그냥 뼈랑 붙는 게 아니고 뭔가 여기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치아 역할을 해줄 임플란트랑 뼈가 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잇몸약들을 보면 뼈 자체보다는 치은, 이 빨간 살 부분 염증하나 성분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잇몸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뼈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별표 칠게요. 뼈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잇몸 살만을 위한 영양제를 계속해서 드신다고 뼈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치과에서도 가끔 보지만 치과를 가셔야 되는데 아픈데 잇몸이 뭔가 시리고 이상한데 이제 치과 가기는 무서우니까 자꾸 약국 가셔서 뭐 영양제랑 진통제만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뼈는 녹는 거예요, 안에서. 이 뼈는 계속 녹아내려가는데 이 잇몸 살이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영양제의 효과. 이 잇몸 살만을 집중하니까 이 잇몸 살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대충 치아를 잡고 있다가 뼈가 막 여기까지 녹아 내려가면 어느 순간 치아가 흔들흔들 다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 살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이 뼈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를 관리하려면 일단 뼈에 좋은 영양소를 드셔야겠죠, 영양제를. 치은에 집중된 영양제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 성분들. 그렇죠. 뭐 프로폴리스도 있고 또 뭐 있나요, 약사님? 식물 스테롤. 식물 제일 많이 스테롤도 드시고. 있고 또 뭐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염증에 좋은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들 칼슘 먹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또 아연도 먹고, 아연도,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 먹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칼슘을 먹었을 때 우리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칼슘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 석회화 된다는 맞아요. 얘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혈관 탄력성도 떨어지는데 막 석회화까지 돼. 그러면 진짜로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칼슘을 혈액 속에서 돌게 하는 게 아니라 뼈로 보내야 돼요. 뼈로 보내고 치아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뭐다? 비타민 K. 비타민 K 중에서도 비타민 K2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비타민 K2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뼈에 이제 중요한 성분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치주 쪽으로 염증, 그 다음에 뼈 건강 둘 다 좋은 성분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2,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필요한 건 많잖아요, 그죠? 식물 스테롤, 또 프로폴리스 꼭 먹어야 돼요. 아,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비타민 C. 비타민 C 꼭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제품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못 맞아요. 봤고 네. 비타민 K2를 되게 강조했는데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표시할 수 있게 된 지 한 1년? 딱 1년 됐죠? 딱 1년 됐나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K2가 들어간 상품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1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K2가 21 마이크로그램부터 1000 마이크로그램까지 넣었다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21만 넣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 겁니까? 요만큼 들어가죠, 요만큼. 네, 티도 안 나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군데 다 모여있는 제품을 만들어버렸어요. 21이 아니라 우리 몇 들어갔죠? 우리는 400 마이크로그램 네. 들어갔습니다. 400 마이크로그램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잇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뼈다. 그리고 뼈에 가장 필요한 건 비타민 K2다. 그래서 가장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도 리포존 비타민 C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속이 쓰리지 않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그 모든 성분들을 한 군데에 모아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약사님들이 공감하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국에 오는 치통, 치주염 환자분들께 드릴 약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성분을 다 함께 넣거나 뼈와 염증의 균형이 잘 맞춰진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현숙 대표님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치조골, 잘 모르시는 그 치조골, 뼈에 대한 지식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꼭 알게 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한 진짜 필요한 제품,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뼈를 중심으로 한 제품보다는 잇몸 살을 중심으로 한 제품이 많다 보니까 뼈에 집중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래서 뼈에 좋은 제품들과 잇몸 살이 더 좋은 성분들,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다 넣은 제품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진짜 듣다 보니 이제 잇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뼈네요. 네, 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잇몸은 잇몸 살뿐만 아니라 잇몸 살이라고 하는 그 치은, 치주인대, 배각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치조골,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잇몸은 뭐부터 지켜야 한다고요? 뼈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네, 잇몸은 뼈부터 지켜야 한다.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치약 언니 팩트 체크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잇몸의 시작입니다.